자,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. 사려는 사람도 파려는 사람도 애매한 시기다. 자, 일단은 사려는 사람도 망설이고 있고요. 파려는 사람도 막상 매물을 내놨긴 했지만 뭐 굳이 지금 급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둘 다 눈치 보기를 하면서 존버의 시기를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하면 존버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동산 미녀,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. 여러분, 요즘에 부동산 투자, 내 집 마련할 때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. 지금은요, 장기적인 투자 관점, 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.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존버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지금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,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지금 시기를 재고 계신 분들, 참 애매한 시기죠. 선뜻 나서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참 애매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. 이럴 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,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. 와,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. 지금 한여름이 됐는데, 자, 이때쯤이면 부동산 시장이 저는 조금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직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지방선거도 다 끝났고요. 여름을 맞이하게 됐어요.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. 자, 지금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있죠. 이미 타이밍은 지난 것 같고 지금 선뜻 나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, 부동산 투자도 막바지 뭔가 할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선뜻 멍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. 오히려 팔려는 사람들이 많죠. 이제는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고,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, 여러분. 이제는요,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세워야 되고요. 단기적인 것보다는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해라.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. 자,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?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가치가 있는 곳에 분명히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 아이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? 제가 막 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. 교통. 이 교통을 통해서 이 집을 사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쉬운지, 직장인 출퇴근자들이 많은지, 혹은 서울이라고 하면 지하철 역세권에서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교육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거든요. 교육은 불변의 가치예요. 함부로 옮길 수가 없죠. 학교는 막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 학교를 둘러싼 학군 수요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, 예를 들어서 서울 대치동 같은 수요는 늘 있는 거거든요.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 학군 수요는 늘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를 잘 받쳐주는 곳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입지가 좋은 곳, 인프라가 좋은 곳, 생활 인프라 수요가 잘 갖춰져 있다. 이런 곳은요, 전세 가격이 이미 받쳐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전이 가능합니다.
그래서 그 호갱노노 어플을 보면요, 그 회전율이 나오거든요. 그 회전이 잘 되는 곳, 내가 언제든지 집을 매도를 하더라도 그게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그러면 서울 도심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. 자, 그리고 이제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이제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자, 근데 부동산 시장을 이 시기를 냉철하게 딱 뚫어지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때야 될까요? 그 상황적인 판단을 잘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불이니, 그리고 집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판단을 미스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전문가들의 영상, 판단들을 잘 보셔야 되고, 그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부동산 시장도 밀당과 비슷해요. 이게 연애와 비슷한데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공부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집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잘못된 미스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제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. 단기적으로 보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단타로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요,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. 지금 집을 사서 당장 오를 거라는 기대감 혹은 뭐 몇 년 뒤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 하락장이 와도 내가 이걸 버틸 수 있겠다, 그 존버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자, 저는 지금 다주택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는요, 지금 당장 매도할 거 한 개, 두 개밖에 없어요. 저는 이거 10년 이상 가져갈 생각을 하거든요. 10년이란 판단은 길게 내세운 거긴 하지만 제가 내세우는 건 어떤 거냐면 다음 하락장을 견디고 상승장으로 올라올 때까지 난 이걸 가져가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하락장에는 뭘 견뎌야 될까요? 하락장에 제일 무서운 거 뭔가요?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변화. 하락장이 왔어요. 내가 집을 샀는데 가치가 하락했단 말이에요.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안 견뎌본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합니다. 막 찢어지는 고통, 마음이 힘들고, 왜냐면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되죠. 내가 산 금액이 있는데 이거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. 주식이랑 똑같습니다. 그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견뎌서 존버를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, 대출 이자 요즘 아무나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요즘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, 내가 이자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세 번째는요, 이런 리스크를 내가 해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집이 안 팔리더라도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, 만약에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할지, 이런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. 그 말인즉슨 집을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플랜 B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플랜 B는 만약에 내가 이 집이 안 팔렸어요. 그러면 여러 가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먼저 팔 수 있는 게 뭔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. 안 팔리는 경우에 그게 전세로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,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좀 머리가 아픈 시기죠. 사실 그동안에 이제 3년 동안에 이 상승장에서는 크게 많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. 하지만 이제는 이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그런데 이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해서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라는
생각은 아닙니다. 전 그건 반대하는데요.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신 분은 집을 매수해도 됩니다. 왜냐면요, 여러분, 그런 거 있잖아요. 무조건적으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지금 뭐 내 집 마련하면 집 사면 골로 간다. 저는 이런 판단은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. 왜냐면 그건 나의 상황이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봐온 결과 부동산이 하락장이 와도 힘든 시기가 와도 이 시기에 돈 벌 사람은 다 법니다.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기 때문에 그 난관을 극복하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, 여러분? 당연히 그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자, 상승장에서는 와, 집값 오를 거야. 집 사야지. 막 이런 흔쾌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 있다. 떨어질 때는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짐, 어떤 자금 마련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. 자,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. 사려는 사람도 파려는 사람도 애매한 시기다. 자, 일단은 사려는 사람도 망설이고 있고요. 파려는 사람도 막상 매물을 내놨긴 했지만 뭐 굳이 지금 급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둘 다 눈치 보기를 하면서 존버의 시기를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일단 여러분 6월이 됐습니다. 자, 6월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앞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이 6월을 보면 조금 더 판단이 잘 설 것 같은데요. 자, 6월 달에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하반기에 내 집 마련 전략을 할지 그리고 내 집을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런 위기들도요. 우리가 잘 극복해내야만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날씨 요즘 참 덥죠? 저도 참 더워서 어디 임장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요. 이런 시기에도 부동산 시장에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내 집 마련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부미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반드시 요즘에는 리스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부미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